자, 이번 주 우리가 50, 50, 25T의 알루미늄 소재로 형상을 그려서 이러한 7개의 공구 조건으로 이제 황삭, 정삭, 잔삭 가공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황삭 1번, 정삭 3번, 평평한 부분, 경사진 부분, 완만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잔삭을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제 중삭을 넣어본다. 이게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 자, 캠을 시작을 해보면,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 도면을 보면, 6번, 이 도면을 보면, 최상단의 높이를 이렇게 봤을 때, 최상단의 높이를 이렇게 봤을 때, 평평한 부분이 있고 정확한 높이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캠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동 블록 Z 플러스 얼마 더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오늘 것 같이 평평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공면이고, 물론 요게 9면은 요게 11이고 해가지고 뭐 21이 전체 높이가 되겠지만, 여기서 3mm 더 있다 하기는 약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저는 이런 경우라고 하는 거는 상면이 평면이 아니고 공면인 경우에, 상면이 공면인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한댔습니다. 돌출을 바로 눌러서, 캠에 들어가기 돌출을 바로 눌러서 우리 소재 높이인 25mm 짜리를 없음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모서리를 찍어서 없음으로, 이때 요게 눌러져 있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선이 선택이 안 되니까 돌려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확인해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를 이제 소재답게 찍어서 우리 맨날 하던 거 컨트롤 J 해 가지고 투명도를 조금 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에 들어갑니다. 자, 캠에 이제 시작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MCT냐 선반이냐만 구분해서 들어가면 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상이 위에나 이렇게 공면이 있으니까 3D에 가깝다. 그래서 캠 제네럴 밀 컨투어입니다. 3D는 도랜드 밀이 공면을 미는 걸 우리가 3D라고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 공구 만들고 공정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해도 되겠지만, 아마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런 형상은 원점을 이 물체의 좌측 하단으로 해라 라고 보통 하더라 이겁니다. 지난번 반까지는 이렇게 하더라 알아두시고, 다르게라면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원점을 이렇게 밑으로 바꿨습니다. 요 그리기의 원점은 W를 누르면 없어지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전체 안전 높이인데, 전체 안전 높이 평면 해가지고 Z0 지점을 평면을 찍어서 100, 100을 누르고, 이게 지금 밑으로 가니까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공정에, 이번 주 한 서너 번째 하는 겁니다. 모든 공정에 길이 보정 G43 Z 100점 H 몇 번 하는 코드가 모든 공정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공정의 마지막에 G00 내지는 G00 G0 한번 Z100 요게 들어가게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 안전 높이를 지정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예, 그리고 요 워크 피스를 더블 클릭해서 파트, 자, 안에 거를 찍어야 되니까 바로 못 찍지요. 아무리 잘해도 바로 못 찍으니까 기다렸다가 점점점 나오면은 안쪽의 영상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확인. 소재는 바깥에 그려온 게 있으면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려온 게 없으면 자동 블록에 Z 얼마 추가 해가지고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같았으면은 자동 블록에 3m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서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재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소재를 숨기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은 99% 똑같습니다. 뭐 문제가 달라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계 공구뷰로 가서
공구는 이제 보고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구를 외워서 만드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맨날 쌤 이 공구를 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날 작업장에 공구 세팅이 다르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구는 물어보고 이대로 맞느냐 물어보고 또 다시 기계로 확인해보고 만드는 게 맞습니다. 공구는. 자, 그래서 자, 공구 만들기, 공구 생성 눌러서 이름을 조금 차분히 적어본다면 엔드밀 하나 찍어서 제가 T1 또는 뭐 T01 언더라인 10파이 엔드밀 EM 여기 황삭이라고 라핑 엔드밀 RF 이렇게 해서 직경과 10 안에 4개 적어주면 되죠. 10하고 111 이렇게 적어주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공구 만들고 T2번 10파이 엔드밀 정상용 확인 안에 4개 12 이렇게 해주고 이때 이제 1112 하는 거는 첫 번째 게 T01 또는 T02 두 번째 게 H02 2번이니까 3번 게 D02로 코드해서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볼앤드밀 3개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볼앤드밀 눌러서 3번부터 자, T3 볼밀 빈칸이 안 되니까 저는 밑줄을 꺼가면서 먼저 6파이 제일 큰 거 6 333 이 공구를 설정하다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 여기 됐죠. 그 다음에 T4 4번인데 때마침 볼앤드밀 4파이니까 직경 4 밑에 444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거도 5 하든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앤드밀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볼앤드밀 5는 5mm가 아니고 2파이입니다. 2파이. 그리고 들어가서 직경은 2파이. 2파이라면은 1화를 뺑 돌리면 된다. 이거 1화를 돌리면 된다. 여기서 555.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딴 생각하면 이런 걸 잘못 적을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엔드밀 T6번 8mm 엔드밀 황삭 RF 8666 장비에 다르게 달려 있으면은 그때 당시로 세팅하시고 마지막 T7번 8mm 정삭 엔드밀 777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0파이짜리와 8파이짜리는 용도가 같은데 형상에 따라서 10파이가 조금 황삭을 못하는 경우는 8파이로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안쪽에 뭐 골목 같은 게 있어가지고 10파이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8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건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요 조건대로 우리가 이제 5개의 공정 황삭 1번, 정삭 3번 나눠서 잔삭 1번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황삭 때 소재가 좀 많이 남으면 계단식으로 너무 많이 남으면 바로 정삭하기보다는 중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삭을 넣고 말고 여부는 내일부터 실습을 하면서 바로 뭐 정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또 조치를 하면 좋고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남지 않은 거 생각을 합니다. 중삭을 해야 될 정도로.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 뷰에 가서 이제 공정을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공정 넣겠다. 미리 보면 얘가 황삭 넣는다면 얘가 중삭, 경사면 정삭, 완만하면 정삭, 그리고 잔삭 요런데 평평한 곳 미는 곳은 2D 가공에 있으니까 2D 가공에 가서 한번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황삭 캐비티 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1번 10파이 라핑 앤드 밀 찍어서 여기 보면 러프 황삭 세미 피니시 중삭도 있지만 얘는 1mm 여유를 남기고 러프는 세미 피니시는 0.25를 남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남기고 무조건 황삭할 때 0.1mm를 남깁니다. 바닥이나 측면이나. 그래서 그냥 피니시 해놓고 들어가서 좀 이따가 순서대로
예, 이쪽에 있는 절상 매개 변수 여기서 스톡에서 0.1을 주겠습니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근데 어차피 이 0.1을 안 줘도 되는 이유는 이 못 깎습니다. 3mm씩 깎아서 딱 붙여서 못 깎으니까 그냥 이걸 까먹어도 황삭이 됩니다. 자, 우리 황삭 조건은 이렇습니다. 황삭은 전체를 깎는 거니까 위에 절삭 영역을 지정 안 해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삭은 부분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절삭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자, 옆으로 움직일 때는 옆으로 움직이는 게 스텝 오버니까 파트 따르기 방법, 한방향 가공, 뭐 진입과 진출을 자꾸 반복하면서 한방향 가공으로 공구의 50%, 10파이짜리면 옆으로 움직일 때는 5mm씩 움직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스텝 오버. 그리고 깊이는 우리가 지금 보면 3mm씩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정하게 3mm. 자, 한꺼번에 외워지지 않는다면 먼저 황삭의 조건부터 외웁시다. 요번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스핀들 속도 3300, 그리고 만약에 8파이로 하면은 4000이다 이 뜻입니다.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찾아낸 값이 제북이쌤이. 자, 그리고 500. 그리고 이제 진입할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실수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진입할 때 노란 선일 때 반값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그래서 오늘 별다른 메시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서 메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도 그 안쪽에 한번 못 들어간다 이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황삭으로 제가 모의 가공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3mm씩 요 정도가 남는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참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참하게.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참하게 남은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정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코너에 생각보다도 소재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보랜드밀 4파이짜리로 정상으로 들어가면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밑에서 가공하는 선생님들이 들으면 가공도 안 하면서 부러지냐 안 부러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겠지만 잘 못하니까 더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알면은 뭐 자신있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중삭을 한번 넣을 겁니다. 6파이 보랜드밀로, 보랜드밀 중에 제일 단단한 걸로. 일단은 요게 이제 기본 황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파트 따르기 50%의 3mm, 3300에 500, 요게 기본인데, 기본으로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순서비 제가 가보면 얘가 황삭이 봅시다. 한 10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반도 그렇고 MCT도 그렇고 황삭이 가공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넘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분 정도 10분 가까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줄이거나 더 세밀하게 가공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얘를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세밀하게, 어차피 다 못 깎긴 하지만 내가 다 깎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상 매개 변수 스톡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자꾸 본다 하고 못 보고 있지만 NXChem 책을 볼 겁니다. 책을 봤을 때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런 거는 사실은 잘 몰라도 되는 약간 특수한 구석진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평소에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렇구나 라고 책을 보면 다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스톡은 0.1 확인.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진입과 진출이 안전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싫었다 그러면 비절삭 이동해서 두 번째 공룡부터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비절삭 이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 필요하시면 급속 이송해서 간격 공구축이 한 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거니까 최소 안전 Z나 우리는 간격 절단면을 쓰는데 최소 안전 Z를 썼을 때 캔버스에서 오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 절단면 이런 거 좀 이따 코드 뽑아보면 막 5,000줄 만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간격 절단면으로 해서 일단은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 시간이 좀 줄어서 시간이 얼마나 줄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9분 한 50초 가까이 됐었는데 한 50초 가까이
뭐 한 4, 50초가 줄었다 생각이 됩니다. 한 5% 정도가 시간이 줄었고, 그런데 이게 너무 낮아서 약간 염려가 된다. 선생님 이거 가공하려니까 급속이성을 여기서 하니까 졸여서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요거를 높이는 방법은 진입에 다 아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절삭 이동에 진입에서 진입만 바꿔도 되는 이유가 기본 설정이 진출은 진입과 똑같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본 설정 이렇게 진출을 보면 진입과 동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입에 가서 이런 높이 값이 있습니다. 이런 높이 값이 가공 시작하기 전에 노란선 진입의 높이니까 이런 높이 값을 10 이 정도로 내가 만약에 높여서 설정을 한다면 좀 전에 이런 높이였던 급속이동으로 움직이는 높이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생각처럼 일정하게 쫙 높아지지는 또 않네요. 이 높이가 다른 부분도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삭을 이 정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 가공하고 그 다음 주쯤 되면 바로 정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밑에서 원래 그렇게 가공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서 요거를 가공하고 바로 정삭하기가 좀 못하면 자, 공정을 레스트 밀링이라고 중삭 정도를 하나 넣어보겠다. 중삭. 자, 중삭을 09 3번인 보랜드밀 6파이로 넣는데 그러니까 보랜드밀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삭을 자, 보랜드밀 중에서 조금 보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이 밀 피니시에서 자, 절삭 매개 변수 자, 스톡 0.1 요까지 하고 잠깐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중삭이니까 0.1에서 아까보다도 간격이나 많이 줄이고 높이도 좀 줄이고 이송 속도 요게 제가 조금 불확실한데 그냥 요거를 뭐 조금 공부가 적어서 4000에 400 여기 괄호해 놓은 값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4000에 400 요거는 밑에서 지정한 값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다시 좀 밑에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랜드밀 6파이는 4000에 400으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빠르지 않도록 보랜드밀이고 하니까 이렇게 낮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가공 영역을 지정 안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경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경로가. 그래서 절삭 영역을 내가 필요한 부분, 요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생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절삭 영역을 빼버리면 거기는 경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삭하기 전 두 개의 단계를 이렇게 모의 가공 한번 돌려보면 하고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D 동적으로 플레이 해보면 10파이 엔드밀로 황삭을 이렇게 쳤고 6파이 보랜드밀로 조금 더 세세하게 사이사이에 있는 걸 조금 줄였는데 오늘 거는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뭐 어쩌면 중삭을 좀 안 넣어도 되는 그런 형상처럼 보입니다. 좀 완만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중삭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또 밑에 가서 한번 서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제가 잠깐 텀을 가지고 금방 할 겁니다. 요까지 해서 뭔가 나는 이상하다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없으면 바로 정삭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까지 쭉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뭐라 그럽니까? 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 평평한 데를 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평한 데를 미는 방법은
하나는 3D 공정을 쓴다면 요걸 그냥 쓰면 됩니다. 캐비티 밀. 3D 공정을 쓴다면 잠깐 테스트 해보면 캐비티 밀 해가지고 정삭 요 10파이 엔드밀을 가지고 피니쉬로 여기 절삭 영역 선택하는 데서 평평한 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2D 공정을 쓴다고 해서 3D가 안 돼서 간다고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선택하고 내가 밑에 있는 가공법으로 뭐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 뭐 다른 기타 이런 걸로 이렇게 가공하면 저 평평한 부분을 마저 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요건 이제 앞에 소재가 가만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공하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평평한 부분을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공정을 보통 2D 공정, 밀 플래너 가서 면을 찍어서 그 바닥을 딱 가공하는 요 공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밀 플래너에서 10파이 엔드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평평한 가공할 부분을 먼저 찍어주고 평평한 데만 찍어야지 안 평평한 데는 찍어도 가공이 잘 안 될 겁니다. 찍어주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가공하겠다. 뭐 한방향 가공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가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 따르기로 해서 지금 0.1이 남아 있으니까 0.1 남은 거를 이건 안 적어줘도 됩니다. 안 적어줘도 되는 이유는 끝에 바닥 스톡이 0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까지를 밀어버린다 이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따르기로 여러 번 이렇게 밀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이렇게 미는 게 만약에 과하다 생각이 되면 한 번만 돌려라 이런 거는 프로파일로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한 번씩만 돈다 이겁니다. 형상 따라서 돌려보고 혹시 근데 이제 바닥이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빨리 한번 돌려봤을 때 이런 데가 약간 남네 그죠. 약간 모자르게 지금 남으니까 프로파일로 해서 추가 패스를 필요하다면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까 그 파트 따르기랑 비슷해집니다. 좀 비슷해진다. 그리고 이제 파트 따르기 할 때 여러 번 돌아가는 게 좀 싫다 그러면 외곽 따르기로 그냥 해버리면 아까 그런 꼬다리 부분에 지가 알아서 요렇게 이제 꼬다리가 남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따르기는 진입 진출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외곽 따르기는 한번 진입하면 나올 때까지 그 부분 다 깎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만 돌려도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럴 때는 프로파일로 하면은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저 같으면은 근데 어쨌든 정삭이니까 조도가 좋은 거는 한방향 가공이라 그럽니다. 파트 따르기. 그러니까 면이 좀 깨끗하고 잘 나오는 거는 이제 한방향 가공이라 그러니까 파트 따르기 해서 다시 계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보기에는 뭐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이런 건 안 쳐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공구 간격이 일정하게 5mm 되어 있는 거를 한 7mm나 8mm 정도 보통 7.5가 기본이라 그럽니다. 설정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요 평평한 부분 정삭을 완료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 스핀들 속도를 3100, 600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외우는 게 조금 만만치는 않겠지만 헷갈리시겠지만 오늘 내로 계속 해보면서 외운다 생각하시고 자, 평평한 부분 정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진 부분과 완만한 부분 정삭하는 것은 공식처럼 생각해 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정 3D 공정 중에서 여기 있는 G레벨 프로파일 공구는 우리는 주로 4파이 볼을 씁니다. 4파이 볼 피니쉬로 확인 경사진면을 가공할 때는 제가 지금 G레벨로 들어갔지요. 절삭 영역을 이렇게 돌출된 부분 전체를 선택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이게 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완만하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려 그러면 괜히 귀찮다 이겁니다. 선택을 해도
그냥 가공하면 저런 데 공구가 가겠지만 이런 데도 공구가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요걸 했죠. 0.3 거리를 정사기니까 0.3으로 해서 가공하면 자 그냥 가공하면 요런 데도 요렇게 공구가 가겠지만 예, 경사면만 가공해라. 또 뭐 저는 한 40도를 왔다 갔다 30도를 왔다 갔다 쓴다고 했는데 3, 40도 정도 정해서 가공해라 그러면 어차피 완만한 부분은 지가 가공을 안 하니까 예, 상관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또 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조금 줄이고 싶으면 G레벨에서는 절삭 매개 변수 연결 해서 파트를 타고 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생겨 있는 예, 파트의 램프를 주로 쓰더라 하는 것이고 요거를 역시 계산을 했을 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저렇게 안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제 형상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지정을 했는데 캠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안 되는 곳도 있다. 안 되는 곳은 뭐냐면 360도 다 돌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360도 다 돌지 못하는 곳은 이 방법은 또 진입과 진출을 계속 한다 이겁니다. 올렸다 내렸다를 되는 데는 지가 해준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각도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칠 건지 해 보시고 자 속도는 기본이 이제 깎을 게 별로 없으니까 8000에 2000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중삭을 안 해가지고 깎을 게 되게 많은데 막 8000에 2000 이렇게 돌려버리면 공구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러진다든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공을 안 한 이렇게 완만한 부분 정삭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역시 공식처럼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컨투어 에어리어 정삭 방법으로 같은 공구로 들어가서 절삭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그냥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상을 다 선택해도 되고 어차피 경사진 부분은 얘를 정삭 설정하는 요 드라이브 설정 방법 드라이브 방법에 들어가서 예, 여기서 비급 경사 아까 있었던 한 3, 40도 정도를 설정해서 들어가면 경사가 진 부분은 가공을 어차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하는 거는 다른 거 해도 되지만 외곽 다르기에 일정하게 저희는 정삭을 한 0.3mm 정도 하고 있습니다. 0.3mm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진열장에 전시된 것이나 앞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다 가공된 것들이다 이겁니다. 뭐 주변에 몇 개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완만한 부분을 가공을 이렇게 했다.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가공은 다 끝이 났는데 이렇게 해서 가공을 끝내보면 황삭, 중삭 넣든 말든 평평한 부분, 경사진 부분, 완만한 부분 이게 우리가 하는 정삭의 가장 기본 패턴이고 끝나고 나서 코너 R 준 곳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뺑 돌리는 거를 우리가 잔삭이라고 하는데 자, 한 번 돌릴 때는 여기 있는 블로우크 싱글을 쓰고 내가 지정한 만큼 돌릴 때는 요 멀티플을 쓰겠습니다. 일단 한 번을 돌려보려고 하면 자 1R로 이런 구석이 R이 들어갔기 때문에 2파이짜리로 돌리는 게 일단 맞다 이겁니다. 2파이짜리가 맞는 사이즈고 들어가서 그냥 계산 바로 해버리시면 2파이짜리가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90도 평면 벽에도 들어간다 싶으면 빼고 싶으면 역시 절삭 영역을 지정해서 저 부분을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제 1R짜리 코너를 한 바퀴 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8000에 한 500 속도 정도로. 제가 처음 공구를 부숴본 것이 잔삭이라서 약간 좀 그런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깎을 게 없어도 이제 잘 좀 부서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만약에 내가 한 바퀴 아니고 요런 코너에 조금 더 남아있는 양이 보여서 더 깎고 싶다 그러면 잠깐 빼놓고 잔삭 중에서 그 다음에 있는 플로우 컷 멀티플을 쓰면 좀 전에 그 싱글과 똑같은데 여기서 스텝 오버 뭐 0.2나 0.3 정해서 여기서 1 적어주면 좀 전에 그 경로에 아래 위로 한 번 더 쳐주니까 3번씩 돈다 이 말입니다. 3번씩 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씩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처럼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하고 이송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R이 있던 곳에 추가 1 하면 3번씩 돈다 는 거를 아셔야 되겠고, 그럼 선생님 어떤 게 좋습니까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제가 100%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방법을 넣고 싶으면 여기는 3번인지 2번인지 들어갔네요. 지가 보고 좀 과하다 싶으면 좀 빼는 것 같습니다. 한번 2번이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여기는 3번. 그래서 요 이송을 8,000에 2,000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냥 한 번을 넣는 방법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요 형상을 가공한 전체 모의 가공을 한번 본다면 2D가 일단 빠르니까 2D. 저는 2D를 일단 빨리 한번 해보면 황삭, 육볼로 중삭, 평평한 면, 경사면, 완만한 면 이런 식으로 정삭을 한번 해봤고, 잔삭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D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돌려서, 오늘 캠이 제일 시간이 긴 것 같네요, 그죠? 다 계시다고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 준용 씨는 어제 보셨고, 자, 3D가 또 정삭하는데 좀 모의 가공이 시간이 조금 들어갑니다. 오늘 좀 모의 가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상별로 두께 표시를 해서 이렇게 조금 과삭이 생기는 부분은 이 상태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정을 한번 넣어봤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한 40분 가량 걸렸는데 아마도 중삭을 빼면 한 30분 정도. 중삭 30분 정도. 이런 걸 한번 잘 의논해서 이번 주에 한번 다 가공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최소 2개 정도는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개 정도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G코드 빼서 수정 안 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